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정한익입니다. 젊은 남성분들 사이에서 이 팔씨름이라는 운동에 대한 관심도와 인기도를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번 케이스를 소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30대 남자 환자분이시고 굉장히 덩치가 좋으신 운동을 좋아하시는 환자분입니다. 팔씨름을 친구와 하다가 갑자기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우측팔의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고, 응급실 내원 당시 사진은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위팔뼈라고 하죠. 상완골에 원위부 3분의 1의 샤프트 골절이 관찰되게 되고요. 응급실에서 바로 깁스를 하고 촬영한 3D CT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원위부 3분의 1에 이런 식으로 스파이럴 프랙처, 나선형 모양의 골절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팔씨름을 하면서 생기는 골절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이런 식으로 상완골을 3등분 했을 때 중앙 부분에서 아랫부분으로 나선형 모양으로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팔꿈치를 이렇게 한 곳에 지탱을 하게 되면서 누르는 힘을 가해지고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로 어깨를 내외전하면서 구부렸을 때는 상완골을 구부리는 힘과 비틀리는 힘이 기저부 쪽으로 쌓이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나선형 골절이 생기게 되는데요. 골절이 생긴 것이 끝이 아니라 이 골절은 아주 악명이 높은 골절인데, 그 이유가 이 뒤쪽으로 겨드랑이를 통해서 요골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요골신경은 그 골절선을 따라서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문헌에 따르면 셰프트 골절에서 8에서 12%에서 요골신경 마비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요골신경이라는 놈이 어떤 역할을 하는 신경이냐면, 손목을 위로 올리고 손가락을 피는, 엄지를 올리는 이런 움직임의 근육들을 지배하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마비가 되면 손이 처지고 손가락을 필 수 없는 이러한 심각한 기능적인 장애를 남기게 되는 무서운 신경마비이죠. 외상 당시에 바로 요골신경 마비가 생기는 경우가 말씀드렸다시피 존재할 수 있고, 또 수술하는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도 수술하려면 여기 부분을 다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노출할 때 이 요골신경을 꼭 찾아서 피해서 수술해야 된다는 심리적인 중압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요골신경은 굉장히 정형외과 의사 사이에서 악명이 높은데, 그 이유가 바람만 쐬도 마비가 생긴다, 그럴 정도로 약간만의 당김이 있어도 마비가 쉽게 생기고, 또 한 번 마비가 생기면 돌아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마비로 인한 어떤 기능적인 장애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수술하는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금속판을 대고 고정을 잘 했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당시 수술장 소견에서는 요골신경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었고요. 요골신경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요골신경보다 살짝 아래쪽까지 이렇게 금속판을 대고 고정을 했었고, 워낙 젊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금속판을 너무 길게 대지 않아도 굉장히 단단한 컨스트럭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정이 단단하게 되었기 때문에 며칠 뒤에는 깁스 없이 움직임을 해왔고, 모든 관절 범위가 회복된 후에 다행스럽게도 좋은 결과로 바로 퇴원하셔서 잘 생활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부러지는 그 확률이 상대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갖고 강하게 비틀면서 구부리냐에 따라서 골절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다가 이렇게 아주 위험한 기능적인 장애를 남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해 주시고, 저도 팔씨름 스포츠 선수들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 팔씨름을 하다가 이렇게 골절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팔씨름은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 주시라 라고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